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자본 조정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본 조정입니다. 자본 조정은 아시다시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신주 청약 증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조정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 그렇죠. 정답은 4번 지분법 자본 변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2021년 초 주식회사 3일에 자본 총액은 50만원, 2021년 중 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말 주식회사 3일에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은 2021년도 1월 1일에 자본이 50만원이에요. 그리고 기억자에 보면은 2월 25일에 주식 배당을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배당 대신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주식을 줄 때는 그 자본에 변화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자본의 변화는 없죠. 불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출이 되는 부분과 가산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주식 배당은 관계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입니다. 현금 배당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유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봤을 때 2021년 12월 말 결산보고상 금액이 얼마냐면은 3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30만원 났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자 금액이 20만원이냐 했을, 그러니까 이 금액의 차액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가지고 단기 순이익이 30만원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50만원인데 기초 자본이, 기말 자본이 80만원 나왔더라. 이렇게 하면 맞냐 틀리나 했을 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자본은 80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이기 때문에 이제 총 자본에 이제 불변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해야 될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금 배당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게 되는 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세전이익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이제 세금 넣기 전 금액이라고 부르는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이미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함정 카드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판관비 있죠. 판관비는 이미 영업이익 안에 스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판관비 있으면 다 빼주셔야 돼요. 판관비가 몇 개가 보여요. 어떤 거냐? 접대비, 그 다음에 광고 승전비,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액. 이거는 우리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3개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은 얼마냐면은 판관비까지 포함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영업의 수익이 있죠. 6만원. 영업의 비용은 얼마냐면은 제가 하나 빠진 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도 이거 역시 이거 판관비예요. 그러니까 처분 손익하고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좀 잘못됐고요.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부분을 빼줍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84만원 이렇게 돼요. 이게 세전이익이에요. 그러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즉 세전이익이 84만원이고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는 거죠. 얼마? 8만원. 그래서 이때 당기 순이익은 얼마예요? 그렇죠. 76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법인세 비용 해당이 돼 안 돼요? 세전이익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뺀 이유가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을 포함시킬까봐 제가 이제 일부러 안 뺀 건데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는 거지 우리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찾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은 이 사항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당기손익 항목이란 거는 영업의 손익을 뜻합니다.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의 손익이 아닌 거는 자본에 이제 있는 계정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매도하는 증가 평가 손실. 요거는 뭐예요?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3개.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 단기 투자자산 처분 손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증권 손상자손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이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요 2번, 3번, 4번은 수익 비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의 장기 도급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공사계약 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주식회사 3일이 2022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수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공사대금 청구액하고 공사대금 회수액은 관계없어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거는 1월달에 나왔던 문제 거의 그대로예요. 첫 번째는 진행률을 이제 계산해야 되고요. 이때 진행률은 누적 진행률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진행률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사계약금액 공사계약금액에 곱하기 진행률만큼 계산해주면은 공사수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적 발생 공사원가 36만원에 예정원가 90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40%. 그 다음에 2022년도 거는 누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적 금액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70%. 마지막 걸 계산해야 되죠. 1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해 연도 30%씩 증가를 해요. 예, 증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행률을 봤을 땐 40, 70, 100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사계약금 120만원에 40% 하면 얼마예요? 48만원. 요거는 120%에 70% 하면 얼마예요? 84만원. 나머지 100%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면 돼요. 누적이니까. 그러면은 해당 순수 연도 금액이 나올 거예요. 48만원에서 84만원 빼면은 132만원이네. 아니죠. 84만원에서 48만원 빼면은 36만원. 48만원. 그래서 얼마나 84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84만원에서 48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6만원 이렇게 됩니다. 2022년 거 순수
네, 공사 수익은 36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23년도는 36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22년도 고 인식해야 될 공사 수익은 얼마예요? 그렇죠. 결론은 36만 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인터넷상에서 제품을 중개 판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 쇼핑몰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12번가는 중개 수수료만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이거는 중개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7.7%, 뭐 이렇게 이제 뭐 10.10%, 10.0%, 뭐 11% 이런 이제 수익률, 이제 수수료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수수료만을 해서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 틀리냐 했을 때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 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제 이용료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 권리에 대한 수익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구두를 제조하는 금성재화는 그 상품권 판매할 시점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인식한다. 그렇죠. 상품권은요, 재화를 구입하고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권하고 이렇게 이제 판매 시점에서는 현금과 교환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주식회사 3일문고에게 책을 위탁 판매 의뢰한 주식회사 출판은 3일문고의 책을 발송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수익 시점 언제예요? 그렇죠. 이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했는 시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3일에 기본 주당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번 3월달 문제가 1월달에 비해서 문제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 보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주당이익은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4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만큼 빼주면 됩니다. 4억 6천에서 10만 주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그렇죠. 4,6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결산 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말 결산 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예요. 자, 볼까요? 자, 화폐성이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거냐면 보통예금,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장기,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장기, 단기, 차입금. 이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미수금도 해당이 돼요. 그러면 미지급금도 해당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과 매출채권 매입 채무는 화폐성 자산부채 평가 대상이에요. 근데 재고자산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하고 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거나 이제 없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돈이 나가요. 주식을 태워서 그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형자산의 현물 출자는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주식은 이제 재무활동 쪽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맞고, 전환사채 발행은 현금 자체 유출이 없어요. 사채를 주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변화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건 사실 그 부분에 따른 유출이라든지 유입이라든지 유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주식 배당은 이제 현금 대신 주식으로 주는 거죠. 근데 주식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현금에 대한 유출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무활동 쪽에 해당하는 리스트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은 주로 이제 현금성 자산, 주로 이제 영업손익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유무형자산의 이제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대한 현금 유입.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투자 그거죠. 활동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투자 활동이고. 2번 원재료 구매로 인한 현금 유출. 이건 영업 쪽에 해당이 되죠. 매출원가. 그 다음 3번 법인세 납부 또는 환급. 단 토지 등 양도소득세 관련은 제외. 이건 세금이죠. 그래서 현금이 나가는 부분. 영업활동. 그 다음에 종업원의 이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유출. 영업손익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월달보다 3월달 문제가 좀 많이 쉽다라고 체감상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파트 세무회계에서 4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봐주셨으면 매우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